여러분, LG폰이 결국 폐업했습니다. 어저께 이사회를 열었는데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날 권봉석 사장이 그런 말을 했죠. 스마트폰 사업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을 접촉을 했어요. 팔려고. 베트남의 빈그룹이나 독일의 폴크스바겐이나 미국의 구글이나 사업 매각 하려고 굉장히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무산됐어요. 그 결과 LG는 사실상 사실상이 아니죠. 완전히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을 놓고 어떻게 싸울까요? 이 시장을 놓고 저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리아 인베이전, 또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브리티시 인베이전은 비틀즈가 미국 시장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음악 시장을 평정했던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비틀즈가 미국에 와서 시장을 평정한 걸 두고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했거든요. 코리아 인베이전은요, K-팝이 전 세계 시장을 흔들면서 일본에 있는 많은 잡지들이 코리아 인베이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K-팝이 전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한국에는 어떻게 될까? 차이니즈 인베이전, 차이나 인베이전 안 생길까요?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TV를 사러 한번 가보시면요, 여러분들도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중국산 텔레비전 굉장히 큰 거 하나 산다고 해도 50만 원이면 쉽게 삽니다. 심지어는 30만 원을 주고도 큰 텔레비전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디스플레이 시장은 중국이 완전히 한국 시장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물론 고가 시장은 삼성이나 QLED 시장은 LG가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지금 저변의 어떤 시장은 중국의 싼 제품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LG가 나간 자리 과연 누가 들어올까요? 중국이 들어옵니다. 현재는 삼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7만 원씩 혜택을 준다고 이야기하나요? 7만 원씩? 여기에다가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오미는 공짜 폰을 하나 주고 있어요. 공짜 폰을.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이 LG가 나가는 부분들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2011년 3월에 보면 전 세계 시장 1.63%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물론 삼성이 스마트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등입니다. 2021년엔 좀 줄어들긴 하지만 30% 점유율에서 떨어지긴 하지만 28.35로 2등이 됐습니다. 1등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애플이 잇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31%인 샤오미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0년하고 2021년을 비교해 보면 샤오미의 어떤 세계시장 점유율은 점점 커지고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 LG가 줄어들었고 그 시장을 샤오미가 먹었습니다. 샤오미가. 결국은요, 샤오미가 세계 시장을 이렇게 먹었듯이 국내 시장도 LG가 가지고 있는 13%의 시장, 이거 샤오미가 장악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까지 많이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게 경쟁체제로 있는 거하고요. 경쟁체제로 있는 거하고 한계,
독립체제, 독점체제로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경쟁체제로 있으면 서로 이게 경쟁하면서 발전한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독립체제가 돼버리면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스마트폰 생태계까지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투톱인 거하고 원톱인 거하고는 삼성전자에는 굉장히 악재예요. 인재 공급 면에서도 그렇고요. 연구 개발 면에서도 그렇고 부품 공급 면에서도 그렇고 한번 차질이 빚어지면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예. 그만큼 LG의 어떤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문제는요. 예.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LG요. 한때 잘 나갔습니다. 1995년에 LG정보통신이 화통이라는 스마트폰이 아니죠. LG폰을 개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LG정보통신으로 LG전자하고 2000년에 합병을 하면서 이후 10년 동안 그야말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쌍두마차 격으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경쟁이 실로 엄청났습니다. 발전하기가 장난이 아니게 발전을 했거든요. LG는요. 2005년만 하더라도 초콜릿폰, 2007년에 프라다폰, 이것은요.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폰이었어요. 당시에 김태희가 광고 모델을 하면서 이 광고를 했었는데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2010년 3분기에는요. 2,800만 대를 팔아가면서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2007년에 애플이 아이폰을 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을 내놓은 거예요.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LG가 대응을 했어야 되거든요. LG는 사실 대응 안 했습니다. LG는요. 2007년에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삼성은 바로 갤럭시를 따라 내놨지만 LG전자는 3년이나 뒤늦은 후에 옵티머스를 출시했어요. 옵티머스. 그런데 되겠어요. 3년이나 늦었는데. 시장은 퍼스트 무브에게 그것도 제품이 좋다면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뒤따라온 후발주자를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LG는요. 기술이 최고인 시대에 아직도 구닥다리에 빠졌어요. 마케팅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진보는 이루지 못하고 마케팅만 해서 돈만 막 뿌려댔어요.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변했습니다. 세상은요. SNS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보가 비대칭이 아니라 대칭이었어요. 정보가 대칭이라는 건 LG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뒤처진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지요. 외면받을 수밖에. 이게 실제 진짜 경쟁이라는 것은 냉혹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업체들이 휴대폰 시장에서 명멸해 갔잖아요. 펜텍도 무너졌죠. VK인가요? VK도 무너졌죠. 이제 LG마저 무너진 거예요. LG마저. 그만큼 글로벌 경쟁에서는 차별화가 없으면 죽는다. 또 거기다가 기술적 어떤 완성체가 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LG는요. 3,700명이나 되는 스마트폰 사업부의 사람들을 각 부서로 배치를 하고 또 특허는 그냥 놔둔 채 앞으로 한 2년 동안
좀 길면 한 4년 동안 지금까지 팔았던 스마트폰에 대한 서비스는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참 국내에 그래도 3위 되는 세계 3위 되는 그런 대기업 대재벌이 스마트폰에서 넘어지는 걸 보니까요. 세상은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시장에서는요. 그 경쟁에서 힘이 딸리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회가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저는 LG가 이렇게 무너진 데는요. 위기 대응을 적절하지 못했고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는 대마불사는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현실을 따라가고 혹은 현실을 넘어서서 앞서가는 그런 기업만이 이제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 봅니다.